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JHT 부동산 학교의 친절한 강사 지치형입니다. 3월 5일 2025년 기준으로 저희 학생분에게 받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3가지 개념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. 하나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GRM입니다. GRM은 Gross Rent Multiplier이라고 해요. 언제 사용되냐면 투자용 부동산의 어떠한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되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수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? Property price, 집 값을 뭐로 나누냐면 1년치 렌트로 나뉘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용 부동산을 2밀리언을 주고 샀어요. 근데 들어오는 gross annual rent가 1년에 예를 들어서 12만 불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총 이 프로퍼티의 프라이스는 2밀리언이죠.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렌트는 얼마예요? 12만 불이에요. 그러면 GRM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? 이 2밀리언을 이 12만 불로 나누는 겁니다. 그러면 16.6이 나오죠. 그럼 GRM이 16.6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면 16.6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수치화된 이 16.6이 무엇을 뜻하느냐? 잘 생각해 보세요. 1년 렌트가 12만 불이에요. 근데 이거를 지금 16.6을 곱하면 2밀리언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하고 렌트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 렌트를 통해서 내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얼마가 걸린다는 소리입니까? 16.6년이 걸린다는 소리예요. 그러니까 GRM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. 16.6이면 내가 지금 이만큼 투자를 하면 16년 이후에나 이 투자금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거구나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RM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죠. GRM이 낮으면 그만큼 렌트가 높다는 거고 property price가 낮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, 반대로 GRM이 지나치게 높으면 지금 뭐 매물이 없거나 아니면 overpriced 된 상태다,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막 깊게 어려운 컨셉으로 나오진 않는데요. GRM은 Property Price Divided by Gross Annual Rent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정도랑, 그리고 GRM이 뜻하는 바는 이 렌트 수익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넣은 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 필요한 횟수가 얼만큼인지를 알려준다.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디스카운트 포인트예요. 자, 제가 이걸 왜 넣었냐? 저희 학생분의 정보에 따르면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캘리포니아 리얼 에스테이트 exam은 그 어떠한 수학 관련된 문제도 없는 걸로 알려져 왔거든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수학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좀 제가 넣었고요. 먼저 원 포인트라고 하면 빌린 돈 론 어마운트의 1%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, 원 포인트는 1%다. 자, 그렇다면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?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을 빌려요. 근데 인트레스트 레이트, 이자율이 7%입니다.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야, 너 이거 깎고 싶어? 그러면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이만큼을 내. 뭐 3포인트를 내. 그러면 3포인트면 뭐였겠어요? 3포인트면 1포인트가 원금의 1%였으니까 원금의 3%겠죠. 그럼 여러분들은 1밀리언에다가 곱하기 0.03을 하시면 디스카운트 포인트 총 3포인트를 받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목돈을 내고 이자율을 깎는 거예요. 지금 7%에서 책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5.9%로 낮춰줄게. 대신 이만큼의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내. 이겁니다. 이게 디스카운트 포인트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목돈을 내고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지불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는 게 맞습니다.
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걸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목돈이 나가지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걸 내가 투자할 만한가? 이렇게 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게 맞는가? 이래놓고 막 뭐 내후년에 갑자기 이사를 가. 그러면 당연히 디스카운트 포인트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디스카운트 포인트의 개념을 이해하시고요. 그리고 1포인트가 원금의 1%다.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마지막 레스파예요. 레스파는 법안입니다.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인데요.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또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먼저 연방 정부 레벨의 법안이고요. 이 법안의 주 목적은 Protect Consumers, 사람들을, 컨슈머들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.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에 있냐? 보통은 랜더들로부터. 그래서 이 법안이 규제를 딱 하는 게 뭐냐면요. 야, 랜더들, 너네 대출자들이 와서 너희한테 어플리케이션 넣으면 첫 번째, 론 에스티메이트 무조건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서 딱 보여줘. 너 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 돈 1밀리언 빌리시려면 저희한테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을 내셔야 돼요. 이자로. 이렇게 3만 불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돈 빌려주고 난 후에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이 사람들 속일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정직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다 공개해. 이게 이제 레스파 법안을 통해서 랜더들에게 포스 되는 내용이에요. 그 두 번째, 자, 너희 클로징 디스클로저, 이게 뭐냐면요, 부동산이 거래가 돼요. 거래가 되면 누가 낍니까? 이제 에스크로가 끼죠. 에스크로가 껴서 거래가 진행이 되는데, 거래가 쭉 진행이 돼서 어떤 날이 오냐? 클로징 날이 옵니다. 클로징 날은 실제적으로 모든 거래가 마무리가 되고 셀러로부터 바이어에게 이 집 명의가 넘어가는 그 순간을 우리가 클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. 너 클로징 할 때 정확하게 바이어에게 앞으로 내야 되는 돈이 얼마인지, 나중에 뭐 추가로 붙이고 이런 거 없어. 클로징 디스클로저 똑바로 줘.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클로즈 할 때 보는 거죠. 내가 이 집을 이만큼 주고 샀고, 이 중에 이만큼, 뭐 80만 불이 내가 받은 론이고, 이 론은 이자까지 하면 내가 총 갚아야 되는 게 이런 거고. 이것들이 다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랜더 측에서 바이어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 나중에 바이어가 손해보거나 뭔가 피해를 입을 경우가 없으니까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 레스파 규제이기 때문에, 그래서 처음에 목적이 뭐에 있다? Protect Consumers, 컨슈머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레스파는 이제 그런 법안이고, 여러분들이 이 레스파가 뭔지, 그리고 closing disclosure, 뭐 settlement disclosure이라고 하는데요. 이것들이 뜻하는 건 뭔지,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기출문제, 최근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컨셉들을 좀 살펴봤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